자,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김희재입니다. 자, 오늘은 진도가 다 나갔으니까 예고했던 대로 시험 대비 특강을 하겠습니다. 이 특강이라고 뭐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시험 문제가 어디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나왔는지 그거를 한번 교과서를 같이 펼쳐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 같이 해보세요. 자, 따로 메모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과서 14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교과서 147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플랑크 법칙과 빈의 변이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중요하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가 보면 색지수에 대한 얘기도 나오네요. 이 색지수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체크한 점 반드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0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프린트로 또 추가 자료를 줬었죠. 그 프린트 반드시 잘 보기 바랍니다. 그 프린트에서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 있죠. 막 흡수선 그려진 그래프들. 자, 그 그래프들도 잘 보고, 그 다음에 150페이지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스펙트럼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별의 광도 부분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도 계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계산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선생님이 저번에 알려준 그 계산 기술 있죠? 수행평가 대비용 계산 기술, 그 기술을 써서 또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자, 쭉 가겠습니다. 자, 1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54페이지를 가면 HR도가 나와 있는데 155페이지, 이 HR도에서 대략적인 특징은 당연히 다 알아야겠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광도 계급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을 다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 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 부분 중점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자, 15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156페이지도 여기서도 중점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너무 깊게 보지 말고 적당히 보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특히 그래프 중요하겠죠. 그래프 잘 보기 바랍니다. 자, 15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57페이지를 가보면 주계열 단계겠죠.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엄청 중요하죠, 주계열성은. 157페이지 아주 깊게 보기 바랍니다. 수명 아래에 있는 표 있죠? 5-2의 표 중점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자, 158페이지를 가보면 주계열 이후의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꽤 깊게,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미리 하고 수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꽤 깊게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 수업한 내용 위주로 보기 바랍니다. 특히 태양 질량의 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에서 헬륨 핵융합 적색거성과 두층 핵융합 적색거성, 이 두 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꼭 복습하기 바랍니다. 물론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도 봐야 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보면은 161페이지에서는 이제 좀 에너지원에 대해서 깊게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체 압력과 중력에 대한 크기, 어떤 것이 크면 어떻게 되고 어떤 것이 크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여기 학습을 했었습니다. 161페이지를 보면.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161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중력이 좀 더 크게 나와 있죠? 자, 기체의 압은 화살표가 좀 더 작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력 수축을 한다는 의미겠죠? 원시별이. 그건 맞아요. 근데 중력 수축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력 수축을 해야지 에너지를 얻는 것이지, 만약에 주계열성처럼, 만약에 162페이지의 주계열성을 봐볼까요? 162페이지 왼쪽 하단에 주계열성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중력과 기체 압력 구배. 기체 구배라는 게 이제 경사라는 겁니다. 차이, 뭐 경사 이런 겁니다. 기체 압력 차이와 중력의 화살표의 크기가 같아. 이것은 두 힘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별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력에 의해서 더 이상 에너지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중력 수축을 하지 않으니까. 중력 수축을 그럼 왜 안 해? 기체의 압력이 중력을 딱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별은 어떻게 에너지를 내요?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잖아요. 핵에서. 수소 핵융합을 함으로써 중력을 막아주고 그것이 외부로 방출이 되죠 또. 그렇기 때문에 주계열성에서는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는 별이 수축을 해야 에너지를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162페이지 잘 보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더 추가로 그 수업을 했었어요. 뭐 다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다 중요합니다만 질량에 따라서 별 내부의 그러한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다르다고 했었죠. 1.5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해서 대류 복사냐, 복사 대류냐, 뭐 그 부분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설명한 게 뭐냐면 중심부 질량에 따라서 별의 마지막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별의 진화가 끝으로 갈수록 중심부 질량, 1.4 태양 질량, 3 태양 질량에 따라서 그것보다 뭐 크냐 작냐 그 사이에 있냐에 따라서 백색외성이 되느냐, 중성자별이 되느냐, 블랙홀이 되느냐, 뭐 그렇게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밀도가 어떤 게 더 크겠어요? 백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 중에서. 당연히 크기는 다 비슷비슷한데, 물론 백색외성이 좀 더 큽니다만 크기가 다 고만저만한데 질량이 훨씬 차이가 나잖아요. 막 3배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블랙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밀도가 뭐가 더 크겠어요? 크기는 중성자별, 블랙홀로 갈수록 더 작아집니다. 근데 질량은 백색외성으로 갈수록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밀도가 뭐가 더 크겠어요? 블랙홀로 갈수록 밀도가 훨씬 커지겠죠. 백색외성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고, 물론 백색외성도 밀도가 엄청나게 큽니다만 중성자별 블랙홀은 훨씬 더 밀도가 크겠죠. 왜냐하면 크기가 작아지고 대신에 질량은 더 커지니까 부피가 더 이제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 부분 이해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164페이지에 PP 반응과 CNO 사이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CNO 사이클은 언제 일어나고 PP 반응은 언제 일어나냐? 자, 사실은 둘 다 일어나긴 하는데 PP 반응은 태양 질량과 비슷하거나 태양 질량보다 작은 애들에서 우세하고 그 다음에 CNO 사이클은 태양 질량보다 좀 더 커. 그래서 훨씬 더 커서 중심부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일 때 주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게 CNO 사이클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양 질량보다 커야 됩니다. CNO 사이클이 많이 일어나려면 최소 1.5 태양 질량보다는 더 커야겠죠. 자, 그리고 167페이지를 가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쉬웠는데요. 이 부분들을 다 시험에 냈으니까 다 중점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동영상까지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67페이지로 가보면 16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서 중심별과 행성의 위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나 공통질량 중심을 돈다 그랬습니다. 이게 별이고 이게 뭐 행성이라고 치자면 공통질량 중심이 뭐 X라고 쳐봅시다. 그럼 별도 이렇게 돌고 있고 행성도 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질량 중심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공통 질량 중심을 여기다 그리고 별을 이렇게 그리면 별이 이 위치에 있을 때 행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반대에 있습니다. 반대. 행성 이렇게 반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별이 이렇게 만약에 공통 질량 중심을 돌았다고 해봅시다. 별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럼 행성은 어떻게 돌까요? 행성은 그 반대로 가서 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돌았으니까 행성은 뭐 이렇게 돌았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갖고 행성 프라임 이게 반대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질량 중심을 가운데 두고 반대에. 아니면 뭐 이렇게 돌았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도는 건 없죠. 생각해보니까 좀 바보 같은 소리 했네 선생님이. 이렇게 도는 건 없고. 자, 이걸 막대기를 딱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 때 얘는 여기 있고, 이렇게 돌 때 얘는 뭐 여기 있고, 이렇게 돌 때 얘는 여기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여기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뭐 토플러 효과라든지 뭐 적색 펜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고요. 자, 168페이지, 169페이지. 네. 다 했었습니다. 자, 170페이지, 171페이지도 내용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이 부분 생명가능지대,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구역, 여러 가지 개념 응용해서 시험 문제 냈으니까요. 잘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쭉쭉쭉 넘어가서 181페이지 보면 여기서도 설명을 했죠. 은하의 분류, 여러분들이 직접 은하의 분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2페이지 그림을 잘 보고요. 183페이지 가보면 여기서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표 6-1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 다 달랐죠? 뭐 나이가 젊은 별이 맞냐, 어디에 맞냐, 늙은 별이 맞냐, 어디에 맞냐, 성간물질이 맞냐, 적냐, 어디에 맞냐, 어디에 적냐. 뭐 예시까지는 뭐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뭐 어디에 뭐가 많다, 어디에 뭐가 많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별한다, 뭐 그런 것쯤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선 은하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타원 은하 자체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럽니다. 자, 특이 은하 184페이지, 185페이지. 자, 이 부분은 수능에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출제를 좀 했습니다. 쉽게 출제를 했으니까요. 쉽다고 해서 내 기준으로 쉬운 거지 여러분 기준으로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여기 딥하게 그냥 잘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수업한 대로 여러 가지 특이 은하의 공통점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고 각각의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허블 법칙 당연히 나오겠죠? 허블 법칙 188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시험에 냈습니다. 188페이지에 계산 문제는 내지 않았고요. 적색 펜이랑에 대한 개념 그 부분에 대해서 냈습니다. 자, 또 뭐가 있는지 봐볼게요. 자, 여기까지 시험 대비 특강을 마치고요.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는 예고했던 대로 우리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문제풀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 수업도 다 잘 듣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